와니.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2021년에 공개될 영화 더 배트맨의 슈트와 배트모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벤 애플렉의 배트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벤 애플렉이 배트맨 역할로 캐스팅되었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애플렉이 이전에 데어데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벤 애플렉이 연기하는 배트맨의 모습은 잘 상상이 가지 않았는데요. 마치 크리스 에반스가 캡틴 아메리카 역으로 캐스팅되었을 때 판타스틱 4에서 경박한 성격의 휴먼 터치를 연기했던 것 때문에 진중한 성격의 캡틴 아메리카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많았던 것처럼 말이죠. 배우의 이전 배역 이미지를 지우기는 쉽지 않고 그 중에서도 벤 애플렉과 크리스 에반스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슈퍼히어로를 연기한 적이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팬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배트맨같이 오랜 역사와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의 경우 팬들의 입장에서 각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트맨의 모습이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전에 배트맨을 연기했던 배우들이 각자 팬들의 뇌리에 각인된 상태에서 새로운 배우가 연기하는 배트맨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시 높은 완성도로 호평받았던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크리스찬 베일이 워낙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베일만이 진정한 배트맨이라고 벤 애플렉의 캐스팅을 외면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훨씬 격하게 반응하는 팬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백악관 청원과 살해 협박까지 나왔으니 당시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캐스팅 후보로는 다양한 배우들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조시 브롤린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벤 애플렉의 캐스팅이 썩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벤 애플렉의 학원이 배트맨의 학원과 닮았다는 점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트맨 중 하나인 배트맨 TAS의 브루스 웨인과 닮은 외모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었죠. 이처럼 격한 반발을 샀던 캐스팅이었지만 이런 논란을 잠재운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잭 스나이더 감독이 벤 애플렉이 배트맨 슈트를 입은 모습과 배트모빌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팀 버튼의 배트맨 영화 이후로 배트맨 실사 영화 시리즈의 배트맨 슈트는 코믹스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는데 새로운 슈트는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코믹콘에서 배트맨 대 슈퍼맨의 제작을 발표할 적에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배트맨이 슈퍼맨에게 한 대사가 인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배트맨이 다크나이트 리턴즈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러한 예측대로 새로 공개된 배트맨의 모습은 짧은 귀와 우락부락한 체격, 뚱뚱한 배트 심볼 등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팬티가 없어진 점은 뉴 52 배트맨의 영향을 받은 듯 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사진은 흑백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기존의 영화 배트맨 슈트들처럼 올 블랙이 아니라 검정색과 회색 조합의 슈트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당시 유행하던 아캄 시리즈, 그 중에서도 아캄 오리진 정도 느낌의 슈트가 아닐까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원작에 가까운 느낌의 슈트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기뻤습니다. 게다가 영화 속에서 슈퍼맨과 대결하기 위해 만든 아머드 슈트 역시 다크나이트 리턴즈 속 슈트의 모습을 멋지게 리파인했고 개성적인 나이트메어 슈트까지 일단 외형에 관해서는 단박에 합격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벤 애플렉의 배트맨이 다크나이트 리턴즈로부터 받은 영향은 외견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잭 스나이더 감독은 벤 애플렉이 연기하는 배트맨은 이전 시리즈의 배트맨에 비교해서 늙고 지친 배트맨이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벤 애플렉 본인도 처음에 배트맨 역할을 제의받았을 때 주저했지만 잭 스나이더 감독의 비전과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고 말한 바 있죠. 이처럼 배트맨 대 슈퍼맨에 나오는 배트맨은 기존의 배트맨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참신하면서도 많은 반발을 부르게 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은 맨 오브 스틸에 이어 DCEU의 세계관을 확장할 영화로서 높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개봉과 동시에 드러난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영화는 훌륭한 비주얼과 액션, 연기,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영화의 구성은 엉망이고 서사는 관객을 납득시키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도 한 영화에 담기에는 다소 욕심이 과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카메오도 개인적으로는 날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형성하기에 급급해하는 것보다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드는데 주력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개봉한 확장판은 영화의 단점 몇 가지를 개선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실망스러운 영화였지만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단순히 실패한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매력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성공에 고무되어 독자적인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창설하겠다는 DC의 야심은 컬트적인 인기만으로 지탱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DC EU는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벤 애플렉이 연기한 배트맨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코믹스 그대로의 외형과 폭발적인 액션, 그리고 늙고 지친 배트맨의 모습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창고 액션씬은 아캄 시리즈의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처럼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호평을 들었습니다. 다만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영화 속의 배트맨은 지나치게 과격했습니다. 조커에 의해 로빈을 잃었고 슈퍼맨과 조드의 싸움으로 메트로폴리스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배트맨은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고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슈퍼맨을 죽여야 한다는 배트맨의 모습은 지나치게 과격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었고요. 특히 영화 내에서 배트맨은 살인을 합니다. 코믹스의 배트맨은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요. 하지만 사실 배트맨은 첫 등장부터 살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트맨이 악당을 계속 죽이게 되면 나중에는 출연시킬 악당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코믹스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배트맨의 불살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등장하게 된 설정은 시간이 가면서 배트맨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고 불살주의 자체가 소재가 되어서 훌륭한 스토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배트맨이 항상 불살주의를 지킨 것은 아니며 종종 살인이 아닌가 싶은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묘사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인 세계관이 아니라 엘스월드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는 코믹스와 다른 매체이고 코믹스의 설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트맨이 살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창작자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잭 스나이더 감독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잭 스나이더 감독은 영화 내에서 배트맨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배트모빌에 달린 기관총으로 악당이 탄 차를 폭발시켜 죽이는 것을 보면 다소 궁색한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과실치사 배트맨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기도 했죠. 또 이전 시리즈의 배트맨들이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팀버튼의 배트맨이나 놀란의 다크나이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살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는 배트맨의 불살주의를 부각시켜 많은 관객들에게 각인시켰기 때문에 다소 의외의 사실인데요. 불살주의를 코믹스에 비해서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면도 있고 과실치사도 종종 하기 때문에 완전한 불살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배트맨의 살인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팀버튼 이후의 배트맨 실사영화 시리즈에 비하면 불살주의를 의식하고 만들기는 했죠. 이처럼 이전 시리즈에서도 배트맨이 살인을 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것이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반드시 살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팬들은 코믹스에 가까운 외형 때문에 조금 더 코믹스에 가까운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지만 아쉽게도 이런 바람은 충족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아마 잭 스나이더 감독은 처음부터 불살주의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독의 전작인 맨 오브 스틸도 마찬가지로 코믹스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재해석이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DC 코믹스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영향과 맨 오브 스틸의 프로듀서였던 놀란 감독의 영향으로 리얼리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현실의 배트맨이 존재한다면 불살주의를 지키면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악당을 죽여야 맛깔나는 액션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여튼 DC EU 배트맨의 불살주의에 관한 창작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짐작만 해볼 뿐이지만 코믹스에 가까운 모습이나 불살주의와 관련된 흥미로운 스토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버렸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도 있지만 팬들의 벤 애플렉의 배트맨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었습니다. 다만 영화 자체가 대중에게 크게 어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벤 애플렉의 배트맨도 대중적으로 크게 어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부진으로 새드 애플렉 짤방이 만들어지는 등 열연에 비해 아쉬운 결과였습니다.